알트바이근입니다. 오늘 1월 15일 주요 테마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미국 시장이 상당히 빠졌는데도 상당히 큰 폭으로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4,800을 턱밑까지 갔고요. 아무래도 4,800이라고 하는 그 새로운 어떻게 보면 신고가가 조금 부담이 되었는지 4,800을 3포인트 앞두고 거기서 정리를 했는데, 일단은 미국 시장과 관련 없이 계속해서 우리나라 시장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게 뭐 일견 좋기도 할 수도 있겠지만 일견 또 조금 부담이 되는 부분도 없지 않을 것 같아요. 비대칭성 같은 것들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미장과의 디커플링이 별로 없었는데 그런 비대칭성을 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좋은 일만은 아닐 거라고 저는 봅니다. 하지만 어쨌든 우리나라가 실제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부분들이 상당 부분 해소가 되고, 어떻게 보면 그 상법 개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지주사나 이런 부분들의 주가들이 앞으로 상당히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또 조선이나 로봇이나 이런 부분들이 자체적으로 경쟁력을 가지면서 어떻게 보면 선진국형의 그런 그 경쟁력 부분들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저는 분명히 뭐 나쁜 점만은 있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좋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세계 최고, 그러니까 서방지정 최고의 생산기지로서의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인정을 받고, 조선이나 자동차나 로봇, 그리고 최근에 저도 이제 뭐 AI 가르치는 사람이다 보니까 AI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아무래도 독파모라고 저희가 부르죠. 독자적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부르는 쪽에 계속 어느 정도는 주목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AI 기술이 결코 뭐 다른 나라에는 뒤지지 않는다라고 해도 결국은 미국하고 중국엔 뒤질 수밖에 없습니다만, 규모나 뭐 이런 부분들이 상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도 어쨌든 기술 수준을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나아가고 있다라는 점들이 향후에 우리나라의 경쟁력 부분들이 계속해서 어느 정도는 따라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로봇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아니면 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방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저는 어느 정도는 기본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우리나라 경제적인 부분들이 이끌어 나갈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어떻게 얘기를 하건 간에 그런 부분들이 지속적인 경쟁력과 세계적인 AI의 어떤 활용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증대되면서 결국은 반도체도 우리나라가 생산해 주지 않으면 AI 칩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누가 생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회사들이 없습니다. 마이크론의 경쟁력이요? 그거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에 비해서는 사실상 한참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삼성전자가 혹은 SK하이닉스가 더 이상 램을 생산해 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AI의 걸음도 멈출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자동차 부분, 반도체도 뭐 이렇다 저렇다 말은 많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당분간은 수요가 계속되고 가격 경쟁력도 계속될 수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뭐 어쨌든 이렇든 저렇든 간에 결국 대기업 중심의 생산력 위주로 한 국제적인 경쟁력 자체는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거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그걸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뭐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만 볼 수 없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뭐 그렇게 볼 수는 없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중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경쟁력이 계속 유지해 갈 거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주식 시장들을 계속해서 지지를 해주고 있는 기반이 되는 거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개별적으로 테마를 보시게 되면 현대차 로봇하고 피지컬 AI 관련된 기대감들이 지속되고 있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내부적으로 생산과 그것들을 소비할 수 있는 시장의 그런
그 밸류체인을 유지할 수 있는 건 지금으로 보면 현대차밖에 없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더욱더 기술적인 발전 부분들을 가속시킬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계속해서 자동차 부품주가 계속해서 조금씩 주목을 받고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지금 뭐 내연기관 자동차를 하고 있는 업체들도 점점 더 전기자동차 쪽으로 옮겨갈 것이고, 그리고 그런 예를 들면 부품의 생산력 같은 것들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로봇이나 이런 쪽하고 연관되어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선하고 조선기자재 부분도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고, 수주 목표 달성됐고요. 그리고 가스전 관련된 분들이 계속해서 수주가 재개되고 있고, 그리고 가스선 관련한 부분과 또 예, 지속적으로 관련이 되는 부분들이 알래스카 LNG 관련된 부분이에요. 거기서 가스관, 강관, 철강 뭐 이런 부분들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LNG선과 관련된 조선주들의 움직임이 알래스카 LNG와 관련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 알래스카 LNG 사업이 어떻게 보면 가스전 개발 사업만으로는 사실상 크게 메리트가 없는 사업이긴 해요. 실제로 그게 수익성 사업이 될 수 있을 것이냐라고 봤을 때 우리나라하고 일본에 떠넘기는 사업 형태, 좀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쪽에서 이익을 볼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밀어내고 있는 사업에 분명히 밀어내는 사업인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와 일본이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일부분이 그 알래스카 LNG 사업에 투자가 될 예정인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우리나라가 LNG선 관련해서 반사이익을 얻을 것은 확실한 부분이고, 그렇죠.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LNG 사업에 투자를 하는데 그 LNG 선은 누구 어디서 짓겠어요? 중국한테 맡기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조선의 또 한 가지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뉴스가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간과되고 있는 쭉 하나는 방산과 관련된 내용들이겠죠. 계속해서 뭐 골든플리트에 대한 이야기들은 간간히 계속 나오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우리나라 조선 산업을 지지해 줄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도 사실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로봇, 스마트 팩토리 자동차와 연관해서 조선 기자재는 알래스카 LNG와 관련되어서 있고요. 그리고 그 백그라운드에는 어떻게 보면 반도체와 AI라고 하는 것들이 강력한 지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증권지주사는 결국은 상법 개정과 관련된 내용들이 핵심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증권사는 4분기에 실적 호조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결국은 다른 업종들이 계속해서 지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주식 가격이 계속 오르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증권사의 실적으로 이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또 지주사가 올라가는데 지주사 못지않게 증권사가 자사주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영향들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증권 지주사가 뭐 4분기 실적 호조에 코스피 사상 최고를 찍고 있다라는 점이 증권사를 밀어 올리는 한 가지 원인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증권사와 지주사 뒷부분에는 상법 개정이라고 하는 강력한 정책적인 지지가 그 백그라운드를 깔고 있다라는 것들을 분명히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한 가지는 증권사가 올랐다고 해서 그것을 뭐 4분기 실적 호조라고 하는 것의 원인으로 간단하게 돌리는 것은 조금 표면적으로 상황들을 살피는 것이라고 보고요. 증권사와 지주사를 같이 밀어 올리는 원인이 뭔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한 발 물러서서 큰 화면으로 좀 더 바라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으로는 큰 사이클로는 조선과 로봇, 그리고 알래스카 LNG를 묶어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증권 지주사는 정책주로서 상법 개정과 연관해서 같이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 개별 종목들이 있는데 그 개별 종목 올라가던 것들이 결국은 뒷배경이 어떤 것들인가를 좀 살펴보시면서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